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과 민심 위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첫 번째 논란은 바로 박근혜 청와대의 문고리 권력이었던 정호성의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 임명입니다. 정호성은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다시 기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정체성을 의심케 하는 지독한 자기부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문에서 국정농단 방조자로 명시된 정호성이 이 역할에 적합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 씨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을 망친 맹목적 충성심이 여론 청취 담당 비서관의 덕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걸음은 쇄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인사 조치에서부터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실은 총선에서 떨어지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 쇄신의 진정성을 의심케 합니다. 총선 이후 변화라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기자회견뿐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했습니다. 영수회담이 협치의 최고 통로로 자리 잡으려면 지속성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실이 연금개혁 관련 영수회담 제안을 단번에 거절한 것은 협치의 진정성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바꾸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는 옳았다며 사과를 거부한 점에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더욱 소통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지만 민정수석실 부활과 여론 청취보다는 대통령실 방어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인선은 소통 강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해병대 최상병특검법 거부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 와해 등의 인사는 윤 대통령이 민심에 맞서기로 작정한 듯한 인상을 줍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는 행태는 민심을 격동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인사권을 동원해 수사 지휘부를 통째로 교체했습니다. 이는 여사님을 건드리지 말라는 방탄 인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막무가내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처럼 가족 안위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한 도도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과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정 쇄신을 약속하고도 변화를 거부하는 그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까지 민심을 거스르지 않았고 가족의 안위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하는 염치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의 결단력과 정의감을 강조하며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의 행보는 이를 배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심을 무시하고 가족 보호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그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그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한 국정 쇄신과 국민과의 소통을 원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민심을 무시한 채 권력을 남용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의 정치 생명을 단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대통령의 행보는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정 쇄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튜브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